많은 투자자들이 파생상품 거래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 각종 투자 서적을 통해 거래 전략을 습득하거나 모의 거래를 통해 폭넓은 투자 경험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투자 손익이 어떻게 확정되고 결제 금액이 어떤 방식으로 산출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오늘은 거래소의 청산 결제 제도에 따른 파생상품 시장의 결제 금액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가 시작됩니다. 나는 오늘 처음으로 파생상품 계좌를 개설했다. 오전 10시에 한국전자 주식선물 한 계약을 5만 원 가격에 매수했고 총 매수 약정 금액은 50만 원이었다. 처음이어서 그런지 얼마나 오를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붕 떠있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오후 3시 한국전자가 야심차게 추진 중이었던 해외 공장 합작 사업이 갑자기 무산되었다는 발표가 났다. 맙소사. 한국전자 주식 선물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5만 원에서 5천 원 하락한 4만 5천 원으로 최종 마감됐다. 아직 최종 거래일까지 기간이 남았으니까 별탈 없을 줄 알았다. HTS에 접속하기 전까지 HTS 잔고 화면에 선물 1일 정산 차금 5만 원이라고 나와 있었다. 이건 뭐지? 곧바로 증권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했다. 상담원은 내가 오늘 매수한 가격에서 5천 원 하락한 4만 5천 원으로 1일 정산 가격이 결정됐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결제할 1일 정산 금액은 5천 원, 1계약, 거래 승수 10을 모두 곱해서 5만 원으로 산출되었다는 친절한 설명과 함께 아직 반대 거래도 하지 않았고 최종 거래일도 안 됐는데 왜 정산 차금을 결제해야 되는 걸까? 선물 상품은 왜 1일 정산을 하는 거지? 들뜬 마음으로 시작한 파생상품 거래가 오늘 밤 나를 우울하게 한다. 오늘 만나보신 투자자, 하루가 아주 길게 느껴지셨겠습니다. 파생상품 거래가 처음인 투자자는 선물 1일 정산 차금 5만 원을 왜 결제해야 하는지, 선물 거래에서는 왜 1일 정산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계신데요.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1일 정산 제도는 장내 선물 시장의 대표적인 위험관리 제도이고 1일 정산 차금은 당일에 체결된 모든 거래 가격을 1일 정산 가격으로 재평가해서 손익을 정산한 금액입니다. 이는 모두 거래소의 청산, 결제 제도에 포함된 파생상품 거래의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일 정산 제도의 자세한 내용과 1일 정산 차금의 산출 방법은 이슈 인사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1일 정산 제도에 관해 간단히 알려주셨습니다. 앞서 만나보신 투자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선물 거래에서는 왜 1일 정산을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 외에도 결제 금액은 어떻게 산출되느냐, 내 손익은 어떻게 확정되느냐와 같은 질문도 많습니다. 청산 결제 제도는 파생상품 거래 후에 따른 거래 확인, 손익의 확정, 결제 방법 및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문제들은 모두 이 청산 결제 제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거래소 청산 결제 제도에 따른 선물의 1일 정산 제도와 옵션의 순매수 대금 산출 원리, 그리고 결제 금액 산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물 거래에서 1일 정산 제도는 왜 필요할까요? 선물 거래는 일반적으로 선물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최종 거래일까지의 기간이 길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기간 동안 선물의 가격 변동이 클 경우 최종 거래일에 결제해야 하는 최종 결제 금액도 커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최종 거래일에 투자자가 결제 금액을 납부할 수 없는 위험, 즉 결제 불이행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1일 정산 제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보유하고 있는 선물 계약을 당일의 시장 가격으로 매일 재평가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재평가된 손익을 주고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1일 정산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 투자자는 만기가 50일 남은 코스피 200 선물 한 계약을 250포인트에 매수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최종 거래일까지 매수 미결제 약정을 계속 보유하며 최종 거래일의 최종 결제 가격인 코스피 200 지수 종가는 200포인트로 가정하겠습니다. 만약 1일 정산이 없다면 투자자가 최종 거래일에 결제해야 할 금액은 2,50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1일 정산을 한다면 투자자는 매일 50만 원씩 결제해야 하니까 최종 거래일에 결제해야 하는 금액이 소액화되어서 투자자의 결제 부담이 경감됩니다. 이러한 예시처럼 우리가 50일 후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2,500만 원이라면 한 번에 2,5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매일 50만 원씩 지급하는 방법이 부담이 훨씬 덜할 것이라는 점에서 결제 금액의 소액화라는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증권, 선물회사의 입장에서도 일일 정산 제도를 통해 투자자의 결제 불이행 위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제 불이행 위험의 크기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일일 정산을 통해 손익이 정산된 후 모든 선물의 가격이 당일의 일일 정산 가격과 동일해지므로 선물 거래의 결제 절차가 상당히 간편해지는 효과도 갖고 있습니다. 예시와 같이 1일차의 정산 가격인 249포인트에 따라 손익이 정산된 이후에는 모든 투자자의 취득 가격이 249포인트와 동일해지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 거래일인 2일차에 1일 정산을 실시할 경우 각 투자자의 전일 거래 가격을 알 필요 없이 전일의 정산 가격인 249포인트와 당일의 정산 가격만 비교하여 1일 정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결제 절차가 매우 간편해지는 거죠. 요약해보면 선물 거래의 1일 정산을 통해 결제 불이행 위험의 최대 크기가 항상 1일의 가격 변동폭 이내로 감소하게 되므로 결제 금액이 소액화되고 투자자의 결제 불이행 위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선물 거래의 결제 불이행 위험이 크게 감소되고 전일의 정산 가격만 고려하면 되므로 선물 거래의 결제 절차도 간편하게 됩니다. 장외선두 거래의 경우 1일 정산 제도가 없기 때문에 1일 정산 제도는 결제 불이행 위험을 감소시키는 장내 선물 시장의 대표적인 위험 관리 제도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1일 정산 가격은 어떤 가격으로 해야 할까요? 당일의 손익을 정산하는 1일 정산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당일을 대표하는 선물 가격을 사용해야 모든 투자자가 수긍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간단한 힌트를 드리자면 1일 정산의 영어 표현은 마킹 투 마켓입니다. 또 주식이 전일보다 몇 퍼센트 오르고 내렸는지를 표시할 때 기준이 되는 전일 가격은 전일의 주식 종가입니다. 자, 지금쯤이면 모두들 눈치채셨을 텐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선물의 1일 정산 가격은 당일의 선물 종가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유동성이 부족한 선물 상품의 경우 선물 종가가 없거나 선물 종가가 이론적인 가격에서 지나치게 괴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거래소는 시장 관리자로서 시장 상황을 판단해 선물 정산 가격을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1일 정산 차금은 당일 차금과 갱신 차금으로 구성됩니다. 당일 차금은 당일에 체결된 모든 거래 가격을 당일의 1일 정산 가격으로 재평가해 손익을 정산한 금액이고요. 갱신 차금은 전일의 미결제 약정을 당일의 1일 정산 가격으로 재평가하여 발생하는 손익을 정산한 금액입니다. 중요한 점은 1일 정산을 거쳐 손익이 정산된 후에는 해당 선물 종목의 모든 미결제 약정의 취득 가격이 1일 정산 가격으로 동일해진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1일 날에 1일 정산이 완료되면 당일의 모든 미결제 약정의 취득 가격이 당일의
1일 정산 가격이 되므로 2일날 1일 정산 시에는 1일날의 각 거래 가격을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예시처럼 1일차에 200포인트의 선물 매수 미결제 약정을 취득한 매수자의 경우 1일 정산을 통해 50만 원이 정산된 이후에는 1일 정산 가격으로 매수 미결제 약정을 매도하고 동일한 1일 정산 가격으로 매수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2일차에 1일 정산 차금을 계산할 때는 1일차의 매수 가격인 200포인트를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1일차의 1일 정산 가격인 201포인트와 2일차의 1일 정산 가격인 199포인트를 비교해 갱신 차금이 산출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선물의 1일 정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선물 거래의 경우 기초자산을 사거나 파는 계약은 현재 시점에 체결되지만 기초자산과 대금의 수수는 미래 시점에 이루어지는 거래입니다. 따라서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서로에게 최종 거래일에 매수 혹은 매도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고요. 최종 거래일까지 서로의 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매일매일 상대적으로 소액인 1일 변동 금액만큼 정산을 합니다. 그렇다면 옵션에서도 1일 정산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선물 거래와 구분되는 옵션 거래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옵션 거래란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기초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고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그러한 권리에 대한 대가를 현재 시점에 지급하는 거래입니다. 즉, 옵션 거래가 체결된 후에는 옵션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을 현재 시점에 지급해야 하는 점이 선물 거래와 구별되는 옵션 거래만의 특성입니다. 옵션 매수자의 최대 손실은 프리미엄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옵션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한 이후에는 매수자가 추가적인 금전을 매도자에게 지급할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선물 거래와 구분되는 옵션은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프리미엄 지급 이후에는 매수자의 추가 금전 지급이 없기 때문에 선물과 달리 1일 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프리미엄 지급과 관련된 결제 금액을 산출합니다. 선물과 달리 1일 정산이 없다면 옵션의 결제 금액은 어떻게 산출될까요? 옵션 거래가 체결되면 옵션 매수자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따라서 옵션의 결제 금액은 옵션 프리미엄의 합계액입니다. 투자자는 하루 중 옵션 매수와 옵션 매도를 여러 번 반복해 거래할 수 있습니다. 매수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투자자는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하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늘어나게 되고 반면에 매도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투자자는 매수자에게서 프리미엄을 받아야 하므로 받을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지급해야 할 총 금액에서 받아야 할 총 금액을 차감한 금액, 즉 옵션 순매수 대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 화면과 같이 옵션 매수 대금이 총 85만 원이고요. 옵션 매도 대금이 총 65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 때 지급해야 할 최종 금액인 옵션 순매수 대금은 20만 원이 됩니다. 이번엔 선물 정산 차금과 옵션 순매수 대금은 언제 확정되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선물의 경우 정산 가격이 산출되기 전까지는 정산 차금이 산출되지 않기 때문에 선물의 결제 금액은 장 종료 후 최종적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옵션의 경우 옵션 거래가 체결된 시점까지는 누적하여 계산한 옵션 순매수 대금이 옵션의 최종 결제 금액이므로 장 종료 후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그 이전에 확정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물 정산 차금과 옵션 순매수 대금의 산출 원리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결제 금액 산출 절차는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거래소에서는 장 종료 후 각 선물 종목별로 정산 가격을 산출해 거래소 회원인 증권선물회사에게 통지합니다. 증권선물회사는 통지받은 정산 가격을 이용하여 각 계좌별로 선물 정산 차금 및 옵션 순매수 대금을 산출한 후에 투자자에게 결제 금액을 통지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결제 금액으로 실제 결제 금액 수수는 투자자와 증권선물회사 간에 이루어지는 단계와 증권선물회사와 거래소 간에 이루어지는 단계로 구분됩니다. 증권선물회사와 투자자 간의 결제는 투자자가 지급해야 하거나 받아야 할 금액을 차감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예를 들면 투자자가 선물의 정산 차금이 플러스 30만 원이고 옵션의 순매수 대금이 마이너스 100만 원이라 하면 투자자는 증권선물회사에게 마이너스 70만 원만 결제하게 됩니다. 증권선물회사와 거래소 간의 결제도 이와 유사하게 증권선물회사가 거래소에 지급해야 하거나 받아야 할 금액을 서로 차감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선물의 일일정산 제도는 왜 필요한지 알아보았고요. 또 선물 일일정산 차금과 옵션의 순매수 대금의 산출 과정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은 파생상품 거래 위험의 안정적인 관리와 거래 비용의 효율적인 절감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물의 일일 정산차금과 옵션의 순매수대금에 대한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일 정산은 선물 계약을 당일의 시장 가격으로 매일 재평가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재평가된 손익을 주고받음으로써 결제 금액을 소액화하여 결제 불이행 위험을 관리하는 장내 선물 거래의 대표적인 위험관리 제도입니다. 옵션의 결제 금액은 선물과 달리 일일 정산을 실시하지 않으며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옵션 순매수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실제 결제 금액의 수수는 투자자와 증권, 선물회사 간 이루어지는 단계와 증권, 선물회사와 거래소 간에 이루어지는 단계로 구분되어 차감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파생상품 결제 금액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인 선물의 일일정산 차금과 옵션의 순매수 대금에 관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청산 결제 제도에 따른 선물의 최종 결제와 옵션의 권리 행사 결제에 관한 내용을 준비하여 찾아뵙겠습니다.